여러분들 10점이면 자, 차이가 나는 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우신 말씀하세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회차를 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자, 218페이지에 상호배분법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아까 그 오전에 원가에게는 좀 만드는 게 좀 빡세거든요. 몇 개 만들다가 요거를 못 만들어서 곧 만들게요, 여러분들. 거의 10분만 더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회차만 일단 적어주세요. 상호배분법에다가. 자, 88에 8. 그 다음에 98에 10. 되셨죠? 그 다음에 아래에 동그라미 3번 보조 부문에 배분 방법 있을 거예요. 그 이중배분율법 그쪽이요. 거기다 101에 8. 101에 8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231페이지. 자, 23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처리 방법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적어주세요. 84회 9, 93회 8, 그 다음에 93회 9. 다시 한번 84회 9, 93회 8, 93회 9. 이렇게. 자, 그거면 요거에 대해서 좀 해보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여러분들. 그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 설명 좀요. 여러분 세무 2급 들으셨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원가액이 하나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 회계 1급이라든지 세무 2급은 보고 오셔야 됩니다요. 됐죠? 자, 설명하면 중요한 게 우리가 원가회계는 경영자와 주주들, 경영자와 주주 둘 다,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를 둘 다 고려한 회계니까 우리가 단기 중에 예정 배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12월 31일이 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주주 채권자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주주하고 채권자한테는 예정 금액으로 예정 배부한 우리의 재고 자산을 예정 배부한 금액으로 보내줘야 돼요? 아니면 실제 금액으로 알려줘야 돼요? 기말은 항상 실제 금액으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단기 중에는 제조 간접비 우리가 예산하고 그다음에 기업 그 성과 평가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정 배부액을 썼잖아요. 그럼 그걸 실제 금액으로 맞춰줘야 된다까지만 여러분이 뭐 과소 배부, 과대 배부 여기까지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무 1급서부터는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적혀져 있는 게. 자, 한번 외워주실게요. 이게 총 4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총 4가지고, 그걸 부분적으로 쪼개면 4가지, 크게 쪼개면 3가지 다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매출원가 조정법. 조정법 앞에 매출원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전부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 밑줄도 칠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영업의 손익조정법. 자, 영업의 손익조정법. 자, 영업의 손익조정법은 뭐냐면 이름에서 영업의 손익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전부 다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게 여기 있는 영업의 손익조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그냥 한 군데서 다 떨어버리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 자, 그럼 들어보실게요. 들어보시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없나? 제가 만든 이게 잠깐만요. 사례가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 가지고 뭐냐면은요. 우리 회사가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주문을 받았대요. 우리 개별원가 계산이 이렇게 다품종 소량일 때 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이 셋 중에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이죠. 공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했던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자분하고 사례 맞출게요. 제조 간접비를 좀 이따 저자분이 만드시게 돼 있어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를요. 좀 이따 문제 보겠지만 100만 원 한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얼마였냐면 12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으로 당초에 제품은 배부돼 있잖아요. 제공품이나 제품이든. 그죠? 얘를 실제 발생액인 120만 원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더하냐 빼나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원가에 더할까요? 뺄까요? 더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잘 그리셔야 돼요. 더하였느냐 빼냐를 가끔 은근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예정 배부액을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하는 거니까 지금 사례에서는 원가에 더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20만 원의 차이 있죠. 그냥 과소 배부 무시하고 20만 원의 차이는요. 이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이 세 개 때문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20만 원을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이 세 개에 분배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쓸게요. 만약에 여기 여객기는 이제 기말이 됐으니까 배부 차이는 당연히 기말에 나오죠. 기말에 판매가 안 됐대요. 그럼 여객기가 기말에 판매가 안 됐다라는 건 기말에 제공품으로 남아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투기하고 헬리콥터는 우리가 완성이 됐대요. 또 완성은 됐는데 전투기는 판매까지 됐어요. 그럼 전투기는 판매됐으니까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근데 헬리콥터는 판매는 안 된 거예요. 그럼 헬리콥터는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FM대로 하면 이 20만 원의 배부 차이 있죠. 물론 과소 배부, 과대 배부 무시하고요. 배부 차이를 엄밀히 얘기하면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이 세 개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 세 개의 비율대로 뿜빠이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원래 맞는데 아까 했던 매출 원가 조정법은 그냥 야 배부 차이 20만 원 있잖아. 거의 다 대부분 전투기 때문에 발생했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냥 전투기에서 다 조정해. 얘네들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영업의 손익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을 떨으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FM대로 하면 이렇게 세 군데 각각 다 배부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다 지우고 일단 요걸로 사례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되시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 그래서 여기 있죠. 세 번째 총원가 기준이죠. 그럼 여러분 총원가는 우리가 제조 간접비만을 의미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도 의미해요. 총원가. 그래서 당연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를 다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원가 기준법 뭐냐면 여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있죠. 배부 차이를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총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의 비율로 배부 차이를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외우실로 노력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례 들어놨으니까 만드는데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막 다 해야 되잖아요. 애니메이션 다 넣고 막 숫자 넣어야 되고 막. 자, 그다음에 여기요. 자, 우리가 원가 요소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원가의 한 요소가 제조 간접비죠.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 배부 차이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니까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아마 배우셨지만 우리가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하고 예정 배부액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는 둘 다 실제 발생액 쓰니까 차이 안 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총원가 기준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도 고려를 한다라니까 이상한 방법이 약간 마탱이가 간 방법. 그래서 뭐냐면 동그라미 4번은 야 제조 간접비 때문에만 차이 발생했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든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든 다 실제 발생에 쓰잖아. 차이 없잖아. 그럼 제조 간접비 비율로만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가장 정확해요. 동그라미 4번이. 그래서 외워주시는 거 시험에는 원가 요소라고 주지 제조 간접비 비례배분법이라고 출제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저기 뭐냐면 우리가 과소 배부했대요. 그러면 실제보다 예정 배부를 적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적게 했으니까 잘해주려면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 배부는 더해요. 맞죠? 근데 과대 배부는 실제보다 많이 배부했다라는 거죠. 야, 왜 많이 배부해서 줄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적게 했으면 제대로 하려면 더 나눠줘야 되니까 플러스. 그렇죠? 많이 배부했으면 줄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실제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 가지고 해보죠. 자, 233페이지 보실게요. 233페이지. 자, 233페이지. 자, 예제 3-2입니다. 3-2. 자,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지구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그럼 보시자마자 직접 노동시간이 배부 기준이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 1급 때는 표준원가라는 것도 배우세요. 요게 좀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표준원가랑 비교하시려면 거기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예정 배부니까 요거는 정상개별원가, 정상원가 쓰겠다라는 거지 표준원가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표준원가까지 배우시면 헷갈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정상원가 쓰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정상개별원가 계산이지만. 자, 그랬을 때, 자, 밑줄 좀. 자, 회사는 연초에 연간 제조간접비를 120만 원, 직접 노동시간을 2,400시간으로 예상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지금 방금 밑줄 치신 건 우리가 그 정상개별원가 계산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몇 단계 준 거예요? 그렇죠. 1단계 준 거죠. 우리가 기초의 제조간접비 예상액을 기초의 배부 기준도 예상으로 나누면 이걸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금 했던 120만 원을 2,400시간으로 나누면 둘 다 예정이니까 예정배부율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0만 원 나누기 2,400시간 하면 그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회사의 당기말 각 계정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제조간접비 회사가 얼마 배부했어요? 예정 배부를. 그죠? 100만 원 배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지금 배부 차이 조정 전이니까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100만 원으로 예정 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표 보시고 100만 원. 자, 근데 거기 아래 물음 볼게요. 보니까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은 120만 원이었대요. 그럼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가 과소 배부된 거예요? 과대 배부된 거예요? 그렇죠? 과소 배부됐죠? 왜냐하면 실제 발생액인 120만 원보다 예정 배부는 1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20만 원만큼 과소했잖아요. 이해되시는가요? 과소 배부니까 아까로 따지면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은 보지 마요. 3번은 저자분이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아까 있던 그 네 가지 방법으로 다 조정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일단 우리가 20만 원만큼 과소 배부했어요. 과소 배부. 그래서 여기 칠판에
20만 원만큼 과소 배부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 1번 매출 원가 조정법은 요 배부 차이 전부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과소 배부니까 제대로 하려면 더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매출 원가 20만 원 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걸 분계로 따지면 차변에 매출 원가 20만 원 더 해주는 거고요. 됐죠? 대변에 우리가 제조 간접비 20만 원. 이렇게. 물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고도 해요. 자, 이게 왜 그런지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려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제조 간접비는 비용이죠. 맞죠? 제조 간접비는 비용인데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가 먼저예요. 실제 발생액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정 배부가 먼저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당연히 비용이니까 차변이 증가하고 대변이 감소해요. 그랬을 때 당연히 비용은 배부를 먼저 하잖아요. 우리 예정 배부. 그렇죠? 그러면 비용을 배부하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배부. 비용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감소지, 감소. 비용이 발생해야 증가가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정 배부. 아이고. 뭘 따지면 예정 배부를 100만 원 했죠, 방금. 이해되세요? 100만 원 한 거야, 100만 원.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럼 제조 간접비는 다시 여러분들 어디로 가냐면 제공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공품으로 갔을 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럼 우리가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할 때 1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1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에. 요게 먼저니까. 되세요? 근데 실제 발생액이 얼마 나왔어요? 방금 문제에서. 120만 원이잖아요. 그럼 비용의 발생은 차변, 대변? 차변은 거죠, 그렇죠. 요걸 사료 따지면 실제 발생액은 12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했더라면 배부를 얼마를 했었어야 돼요? 120만 원 가지고 배부했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로 배부, 일단 빨리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100만 원으로 일단 제품을 제공품에 나눠주고 제품에 이렇게 제조 간접비를 배부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근데 기말이죠. 기말에 실제 발생액은 120만 원 나왔으니까 제대로 했더라면 120만 원도 배부했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를 20만 원 과소했잖아요. 그럼 여기 배부할 금액은 원래 20만 원이 맞죠? 여기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배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기말에. 그렇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가 대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방금 매출 원가에 더한다면서 과소하게 배부했으니까.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과소 배부했으니까 차변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럼 배부는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감소가. 알죠? 비용을 배부한다, 여러분들. 배부하면 감소해야 돼요. 감소, 배부. 그렇죠? 나눠주는 거니까. 알죠? 그래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 헷갈리시면 빵꾸 나는 곳에 제조 간접비 쓰시면 돼요. 아시죠? 또는 시험에 이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마지막 빵꾸 나는 곳에 적으시면 돼요. 어차피 매출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차변이라는 건 되시잖아요. 그럼 빵꾸와 대변이라니까 거기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나 제조 간접비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영업의 손익조정법. 이거 왜 없냐? 영업의 손익조정법인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얘는 영업의 수익일까요? 영업의 비용일까요?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 우리가 20만 원만큼 과소배부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 예정 배부는 100만 원 했죠, 여러분들. 100만 원. 근데 실제 발생액은 120이었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비용일까요? 수익일까요? 비용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 한번 들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정배부가 그거죠. 예정배부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술만 드시면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죠? 가죠? 그래서 술만 드시면 계산을 해.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을 거나하게 먹었어요. 마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어김없이 했는데 잊어버렸어. 난 이미 취해가지고 얼마인지 몰라. 알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떴어. 그랬더니 내가 어저께 또 술 마신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한 겁니다.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어저께 또 혹시 내가 계산했냐?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야, 술 좀 그만 마시지. 야, 또 왜 계산했어 또. 술 좀 그만 마셔 좀. 그래서 야, 나 100만 원 정도 썼냐? 이거죠. 예정 배부가 예상한 배부잖아요.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사례가 그렇지만 이해는 짱이에요. 그렇죠? 예정 배부. 그래서 야, 너 100만 원 정도 썼냐? 그러니까 친구가 임마 120만 원 썼어. 20만 원만큼 짜증나네. 짜증나니까 비용. 알죠? 만약에 친구가 야 8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래도 20만 원만큼 다행이다 하면 수익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이건 나중에 표준원가에서 또 통일돼요. 예정보다 실제가 크면 더 쓴 거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예정보다 실제가 작으면 우리가 적게 썼으니까 기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총원가 기준 비례배분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표 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거기 표 해석 잘 하셔야 되는데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는 얼마예요?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그렇죠. 50만 원 보이세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표 해석 안 되시면 안 됩니다요. 5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총원가 얼마? 60. 그죠? 총원가가 직제, 직노, 재간 다 하셔야 돼요. 표 못 보시면 원가 얘기 이제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총원가는 90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죠? 아까로 따지면 우리가 기말에 제공품은 아까 우리가 그 여객기였잖아요, 여객기. 기말에 여객기가 50만 원 있고 기말에 아까 뭐였지? 헬리콥터가 60만 원 있고 기말에 매출 원가 요게 아까로 따지면 뭐였더라? 까먹었다. 전투기가 90만 원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알죠? 총원가요, 총원가. 그러면 총 원가는 얼마예요? 전체 그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과 매출 원가의 총원가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 200만 원 중에서 각각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우리가 배부 차이를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 보실게요. 해보시면. 그래서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50이죠. 총원가 5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총원가가 60이죠. 되세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총원가가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총원가는 얼마예요? 그렇죠. 200이죠. 200만 원 총원가.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총 2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맞죠? 얘를 퍼센트로 하면 아마 25% 나올 거예요. 맞죠? 25%.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200만 원 중에 60만 원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30% 나오고요. 매출 원가는 45% 나와요. 맞죠? 요걸로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고 조심하실 게 요 2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부 차이는 20만 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 30%, 45%를 각각 20만 원 곱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과소배부니까 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늘려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과대배부면 줄여야 되니까 대변으로 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되세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공식으로 제가 좀 쓸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우리가 배부 차이는 20만 원이죠. 배부 차이 20만 원. 근데 우리 항상 그 구조할 때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로 가잖아요. 그럼 앞에 것의 전체 총원가는 200이죠. 200.
여기에서 기말 제공품의 총 원가가 차지하는 게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구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굳이 그걸 쪼갠 거고 처음이시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차 20만 원은 총원가 200만 원 전체에 대한 거고 그 중에 구하고자 하는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50만 원 이렇게 되시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품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220만 원이 배부 차이, 그렇죠? 이 배부 차이는 총 원가 기준이니까 총 원가로 따지면 200만 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기말 제품의 총 원가는 60만 원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매출 원가는 똑같이 이렇게 얘는 20만 원. 이 20만 원은 총 200만 원에 대한 거 총원가 200만 원. 이 중에서 매출 원가의 총원가는 90만 원이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식은 바로 이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다 구하는 건 좀 빡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식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대변에 제조간접비 빵꾸 나는 곳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또는 제조간접비 적으시면 됩니다요. 이렇게. 자, 이제 하나 남았죠? 3번. 네, 원가 요소별 비례배부법.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보세요. 자, 이제 원가 요소별이면 이제 총원가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표 보세요, 여러분들. 자, 표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건 총원가니까 전체 합계를 보시는 거지만 지금은 원가 요소별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시는 거예요. 총 원가가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는 걸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죠? 보시면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 그렇죠. 20만 원 되세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는 5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세 개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 합계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PPT로 보시면 여기 그래서 우리가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는 20이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는 50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총 100만 원이 될 거예요. 이게 전체 제조 간접비죠.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은 총 제조 간접비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 차지하고 있으니까 20%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30, 매출 원가는 50% 되시겠죠? 이거 빨리 구하실 수 있죠? 이건 FMD로 구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그래서 우리가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여기다 쓰면 자 20만 원이 배부 차이죠? 배부 차 20만 원 되셨어요? 이게 총 고려해야 될 금액은 이제 100만 원이죠. 이제 아까는 이 세 가지의 총 원가니까 분모가 총 2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니까 총 100만 원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00만 원. 그렇죠? 이 중에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가 차지하는 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공식 되시겠어요? 이렇게 100만 원 중에 20만 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배부 차이. 얘는 총 제조 간접비 100만 원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쪽은. 그죠? 여러분들 쉬우신 거 하세요. 요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이렇게 20만 원 배부 차이. 이 배부 차이는 우리가 총 제조 간접비 고려하는 거니까 100만 원 중에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는 제조 간접비 금액은 50.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은요, 여러분들 101페이지. 기출문제 교재입니다. 기출문제 교재 101페이지.